근데 이 일러스트를 통해서 패턴 작업하는 시간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테일러 미티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러스트로 가죽공예에 필요한 이제 패턴 작업하는 강좌를 포스팅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본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이 일러스트로 가죽 패턴을 짤 수 있는지 대해서 몇 가지 핵심 기능들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강좌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러스트 강좌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일러스트 가지고 디자인 작업할 게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저희는 딱 그 가죽공예 제작에 필요한 패턴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기능들이 한 10가지, 1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더 제가 제작을 할 텐데요. 그 정도만 아셔도 이 가죽공예 패턴을 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일러스트를 실행을 하고 파일에 이제 New를 누릅니다. 딱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프린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메뉴로 갑니다. 프린트 왔죠? 그리고 A4 용지 또는 내가 뭐 A3로 프린트 하겠다 하면 A3 사이즈 잘 모르시면 A4 두 개를 이제 합친 게 이제 A3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이제 용지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이제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이 포인트를 밀리미터로 바꿔줍니다. 밀리미터. 그러면 이제 210, 297mm, 이게 이제 A4 용지 사이즈입니다. 밀리미터로 따졌을 때. 그리고 방향은 가로 하실 분 가로, 세로 하실 분, 저는 이제 세로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보드지는 이제 선택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아트보드지는 이제 작업하다가 필요하면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Create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다 아시겠지만 처음 이제 일러스트를 하신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이제 커맨드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 아트보드지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아트보드지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귀엽죠? 참고하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하기 전에 이 툴바에서 어떤 작업을 할 건지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을 한번 치수에 맞게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제가 꿀팁 하나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눌러버리면 치수를 우리가 저기 조정을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취소는 커맨드 Z입니다. 그냥 아트보드지를 한번 누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창이 이렇게 뜨죠. 예. 그러면 여기 우리 사이즈를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6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3mm 치즈를 사용한다면 3mm 배수로 패턴 짜주는 게 나중에 작업할 때도 정확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 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너무 정확해서 우리가 막 종이로 패턴 할 때는 차원이 틀려요. 우리는 종이로 패턴 뜨신 분은 아시겠지만 앞뒤로 해가지고 송곳으로 찌르고 치수되고 막 이 오만 쇼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깔끔해요. 그냥 60 엔터 끝이에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셀렉트 툴을 선택하고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사각형을 그렸다고 칩시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패턴을 그릴 때 습관적으로 이제 중심선을 다 그어요. 이게 제작할 때는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중심선을 긋는 꿀팁을 제가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자, 그러려면 먼저 설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뷰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스마트 가이드라는 이제 메뉴가 있어요. 이제 단축키는 커맨드 U인데 이제 체크 지금 돼 있죠. 그걸 하면 봐보세요. 이 이제 갖다 대면 중심점에 점이 떠요. 이렇게. 그쵸, 보이시죠? 이렇게 점이 뜨는 이유는 여기가 중심이란 걸 알려주는 겁니다. 스마트 가이드라인 그걸 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중심선을 그어야 되죠. 선을 긋는 이제 기능은 툴은 이제 이 펜 툴입니다. 펜 툴로 이제 갖고 갑니다. 이렇게 막 입질을 하죠. 막 분홍색 막 선들이 막 생기죠. 자기 존재를 알리려고. 이 보시면 이제 패스가 선이거든요. 쭉 열로 내려보다 보면 이렇게 인터섹트라는 메뉴가 생겨요. 분홍색으로. 이게 바로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클릭하고 쭉 긋습니다. 근데 난 좀 수전증이 있다, 이걸 직선을 못 긋겠다 하시는 분은 스페이스를 누르면 직선으로 올라가요. 무조건. 그리고 이 양쪽 변에서도 인터섹트 뜨죠. 여기가 이 선의 중심이에요. 클릭하면 끝이에요. 그럼 중심선이 그어지죠. 너무도 정확한 중심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종이로 하면 이게 접는 순간 종이가 밀리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오차가 생깁니다. 근데 이 일러스트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이 위에도 한번 해볼게요. 펜 툴로 가야겠죠? 펜 툴 한번 선택하고, 여기 보니까 패스에서 어디요? 인터섹트. 네, 여기 선택하시고 쉬프트 누른 채로 쭉 그냥 자석으로 달라붙어요. 이렇게 탁 하면 중심선 끝. 이렇게 간단하게 패턴지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패턴 작업할 때 이렇게 똑같이 직선이면 헷갈립니다. 뭐가 무슨 선인지 잘 분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선에 대한 색깔 그리고 두께 조절하는 걸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누르잖아요. 그 오른쪽에 이제 메뉴가 이렇게 생깁니다. Appearance라는 메뉴가 생기는데, 이게 없으신 분은 윈도우 가셔가지고 Appearance를 클릭하면 돼요. 여기 있죠? 네, 누르시고 그럼 이제 패스가 나옵니다. 스트로크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자, 여기 이제 두께가 있죠. 저는 이제 두께 마이너스 밑으로 내리면 0.25까지 줄여줄 수 있거든요. 패턴의 그 두께를 줄여주는 이유는 두께가 이제 두꺼워서 프린트가 되면 자를 때 오차가 그만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은 제일 이제 눈에 보일 정도만 가늘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중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색깔을 바꿨습니다. 네, 이 중심선은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라는 그 메뉴가 있잖아요. 사각형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바뀔 수가 있어요. 약간 옅은 회색으로 할게요. 그럼 이제 구분이 되죠. 내가 자를 선과 그 참고해야 될 기준선이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패턴 짜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그 라운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이제 네 번째 꿀팁인데, 패턴의 모서리 가장자리 부분에 라운드를 주는 방법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동그란 점이 있죠. 점 있죠. 요거를 이제 쫙 당기면 전체적으로 라운드가 들어갔죠. 아, 근데 나는 전체적으로 라운드를 안 할 거야. 왜냐면 뭐 일부만 라운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퍼티스, 마찬가지로 메뉴에 없으시면 여기서 프로퍼티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밑에 점 3개 보이시죠? 점 3개. 프로퍼티에서 트랜스폼에서 3개를 누르면 이제 more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각형, 직사각형별로 이제 내가 라운드를 줄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다 같이 수치가 변한다고 했죠. 보여드릴게요. 10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 10으로 바뀌는 거예요. 라운드가 다 같이 들어갔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일부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거 X로 하시겠죠. 그리고 일단 이걸 일단 다시 0으로 만들어. 이렇게 정확한 게 없어요. 이게 오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내가 X를 넣고 밑에만 하겠다. 30 여기로 하겠다. 이렇게 라운드가 한쪽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쪽 하나 더 하고 싶은데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으로 30. 이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라운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엄청 편하죠. 자, 이제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보강제 패턴 뜨는 방법 일러스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 도형 가가지고 아트보드 클릭하면 사이즈가 나오죠. 60으로 한번 도형이. 그러면 보강제는 이제 보통 원래 크기에서 한 5mm에서 10mm 더 작게 패턴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종이로 다 패턴 짜면 또 이 패턴 작업을 했을 때, 근데 여기서는 10초 만에 가능해요. 가볼게요. 제일 처음에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고 이 왼쪽 위에 보면 이제 오브젝트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 가셔서 패스, 그 다음에 오프셋 패스 들어가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창이 뭐냐면 이제 얼마나 이제 작거나 큰 도형을 만들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강제 패턴 해야 되니까 -5 하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짠! 보세요. 정확하게 5mm가 더 작은 도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또 요거도 패턴 작업해서 고발폰 여기 정확하게 여기 붙여주면 됩니다. 엄청 편하죠. 네. 자, 만약에 난 더 큰 패턴을 만들고 싶어. 만드시면 돼요. 자, 오브젝트 들어가서 패스. 근데 지금 보세요. 아무것도 활성화가 안 됐죠. 그 이유는 도형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도형을 이제 셀렉트 툴로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로 들어갈게요. 오브젝트, 패스, 오프셋 패스. 한 7mm 더 큰 도형을 만들겠어. 한번 7 누르시면 됩니다. 보통 시접 작업하실 때 7mm 더 크게 패턴 작업하시죠. 오케이 하면 정확하게 7mm 더 큰 패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보강제 패턴까지 만들면 이 패턴 짜는 시간을 엄청나게 이제 줄일 수 있어요. 자, 이제 패턴 작업이 끝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거 프린트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제 프린트 하려고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프린터가 됐을 때도 내가 일러스트 상에서 이제 만족한 사이즈대로 프린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먼저 여기 파일로 갑니다. 파일로 가셔서 맨 밑에 보면 이제 프린트 있죠. 커맨드 P 또는 컨트롤 P 누르면 이런 창이, 자, 여기 보면 했다 나오는데 맨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있어요. 스케일링. 이빨 하는 스케일링 말고요. 스케일링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커스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율 조정하지 않은 요런 이제 창이 뜹니다. 그거를 선택하고 프린터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내가 제작했던 사이즈대로 프린터가 돼요.
이게 제가 가죽공예 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패턴 작업을 했었거든요. 아마 대부분 가죽공예 하시는 분들 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칼로 자르고 접었다가 핏다가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송곳으로 찔렀다가 찢었다가 이 작업을 하는 게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패턴은 사실 그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이제 만드는 과정들이 너무 변수들이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일러스트는 정말 간단하고 정확하게 패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가죽공예 그 일러스트로 패턴 작업 하지 않을 때는 제가 이거 패턴 작업할 때 거의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걸렸어요. 가방 같은 거에 패턴 작업하면은. 근데 이 일러스트를 통해서 이제 가죽 패턴을 작업하는 한 뒤부터는 이 패턴 작업하는 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제가 이 일러스트를 알게 된 거는 제 가죽공예 인생에 좀 되게 제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에게 정확한 결과물과 그 효율성을 가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일러스트를 처음 배운다는 게 조금 부담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가죽공예 생활이 조금 더 이제 즐겁고 이제 행복한 취미생활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제 강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